여러분, 한국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걸리면 끝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 한국 무기가 유럽과 중동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소련이 한국에 6조 원이 넘는 빚을 지면서 시작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무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군 장비의 약 80에서 90%가 미국산이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무기를 줍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정책입니다.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제, 동맹이라도 핵심 기술 이전은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국은 도와줍니다. 하지만 동급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넘기는 순간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F-16, 한국은 약 140여 대를 생산합니다. 총 사업 규모 약 50억 달러, 당시 약 6조 원, 지금 가치로 보면 10조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보면 다릅니다. 엔진은 미국, 레이더도 미국, 소프트웨어도 미국 통제, 겉은 한국, 하지만 속은 아닙니다. 이 상태로 한국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바로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터집니다. 소련 붕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소련은 한국에 빚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화가 부족했고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장비. 한국은 물건을 주고 소련은 돈을 주기로 합니다. 계약 규모 약 30억 달러. 당시 약 3조 원. 지금 가치로 보면 약 6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국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빚은 러시아가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현금 대신 무기로 갚는다. 이게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섭니다.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볼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반길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무기. T-86 전차 약 30대. 당시 약 300만 달러. 지금 가치 약 600만 달러 이상. BMP-3 약 70대. 당시 약 100만 달러. 지금 약 200만 달러 이상.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접근 권한. 한국은 처음으로 외국 무기의 내부를 직접 분석합니다. 서방 무기는 블랙박스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장비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강한 무기는 배웠지만 정확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는 실전에서 살아남은 기술만 남습니다. 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다릅니다. 한국은 여기서 정밀 유도, 전자전, 무인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무기의 두뇌입니다. 대표 사례. K9 자주포. 개발비 약 1조 원. 지금 가치 약 1.5조 원. 핵심 기술. MRSI. 여러 발을 동시에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 이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미국은 막았고, 러시아는 열었고, 이스라엘은 완성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여기서 반전입니다. 한국은 다시 만듭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이건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K9 자주포, 1700문 이상 생산, 수출 약 10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 지금 가치 약 15조 원 이상, 폴란드 계약 약 17조 원. 이건 단순 거래가 아닙니다. 국가가 선택한 신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국 무기의 진짜 경쟁력. 모듈화 설계, 빠른 납기, 빠른 AS.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기술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를 만들던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언제 따라잡을까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어디까지 갈까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한국은 그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추격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선도자입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방산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